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경제적 자유를 위해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우리 주변 파이어족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파이어족이 인싸되는 그날까지 파싸.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9295번님, 파이어. 남 이야기 같다가도 또 성공한 분들 사례를 듣다 보면 신기하고 솔깃하고 그래요. 물론 대단한 노력들이 따르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노력이 엄청 따르죠. 그렇죠. 네, 네. 네. 집중 연구를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 보면. 네, 네, 네. 진짜로 절실한 마음으로 네.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몇 년 진짜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이제 딱 은퇴하시는 거죠. 4757번님, 알바생한테 가게 맡겨놓고 주말에 시골 다녀왔는데 출근해보니 할 일이 태산이네요. 조금 늦게 사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점포에 크게 틀어놓고 귀는 목돈연구소 들으면서 손과 눈이 바쁜 이 시간입니다. 와. 4757번님, 이제 바빠질 겁니다.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바빠졌으면 오늘은 뭐 할 좋겠네요. 겁니까? 네. 오늘은 뭐 합니까? 오늘도 네, 또 만납니까? 네, 오늘도 파이어족도? 이제 파이어족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직장인들은 11월, 12월이 또 이제 한 해 마감으로 굉장히 바쁠 때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쁘게 일하다 보면 재테크나 투자 뭐 이렇게 신경 쓸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은데 직장인 분들 중에 정말 이제 짬을 내서 공부하고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굉장한 도전을 하시는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이게 좀 네. 자극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나오는 소개들은요, 청취자분 우리 신희은 기자가 네. 직접 취재를 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뭐 네. 가상의 인물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네. 어떤 분입니까? 네, 오늘은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 이제 서울의 원룸 건물 세 채를 신축하고 17, 8억 원 가량의 자산을 이제 단기간 내에 축적해서 파이어족이 대신 송모 씨. 네, 예. 송 과장님 네. 사례를 이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송 과장님의 제가 회사는 봤습니다. 그러나 진짜 네. 그냥 평범한 회사. 그러니까 어쨌든 평범한 직장인이죠. 그렇죠.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회사는 네. 대기업인 거고요. 네네. 연령대가 36? 네, 36인데 이분이 네. 개인 디벨로퍼, 그러니까 개인 시행사, 직장인 디벨로퍼 예. 이렇게 소규모 신축. 직장인 이렇게 화천대인 보시면 거예요.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래서 네네. 와, 이제 본인이 원룸 건물 세 채를 신축하게 됐는. 네. 자, 이게 뭐 진짜 그렇죠. 세운 거죠. 네. 건물을. 예. 지은 뭐 거죠.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네, 이분 네, 같은 네, 경우에는. 맞습니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보통 많이 하는 투자가 전세 끼고 이제 뭐 아파트나 주택을 이제 매수하고 오르면 매도하고 이런 시세 차익형 투자를 주로 하시잖아요. 이게 그게 또 쉽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실 취득세 비싸고 보유세도 비싸고 그다음에 뭐 양도세 부담도 만만치 커지면서 않죠. 네, 네. 이제는 이제 쉽지 않은 선택지가 됐고요. 예. 근데 반면에 소규모 건물 신축이라는 거는 이제 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이제 세입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렇죠. 일종의 이제 사업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월세도 얻을 수 있고 일정 기간 이후에 보통은 4, 5년 정도 보유하신 후에 매도하시는데 시세 차이까지 노릴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부동산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게 디벨로퍼고 이제 맞습니다. 그게 대장동에서 했던 게 화천대유인데 이거를 소규모인 거죠. 네. 개인인 이 송모 씨가 땅도 사고 거기에다가 진짜 건설사 뭐 불러가지고 네. 건축물도 원룸 세 채도 세우고 네. 어쨌든 그걸 얘기 이제- 들어보죠. 어디입니까 네. 지역은? 지역은 서울입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오랫동안 거주해서 잘 알고 있는 지역을 타깃으로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 은평구고요. 네. 이제 은평구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하철 타면 네. 종로, 광화문, 여의도로 이제 출퇴근이 편리하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또 장점이 있죠. 비교적 저렴합니다. 네, 서울 외곽이다 보니까 서울 중심지보다는 땅값이 저렴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신축 부지 매입에 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신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 첫 건물을 이제 땅을 은평구에 29평짜리 부지를 이제 매입하셨대요. 네. 이제 근데- 땅을 산 거예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오래된 단독주택을 산 겁니다. 아, 네, 이제 서울은 빈 부수려고? 땅이 없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사서 예. 그걸 다 부수고 예. 멸실하고 1층 상가, 2층, 3층, 뭐 4층 이렇게 원룸 7개가 있는 건물을 하나 지어서 이제 분양을 해서 이제 분양이라고 하면 이제 판매하는 거고 분양이 그렇죠. 아니고 이제 네. 세입자를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세를 내준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네. 임대 사업을 하는 임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건물도 은평구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좀 40평대 이런 부지에 원룸 건물을 신축해서 이제 세입자들을 들이고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큰 틀에서의 방법은 단독주택을 사들인다. 네. 그다음에 멸실시키고 그 부지 신축한다. 위에 뭐 한 5층에서 아니면 네. 4층짜리에 네, 4층, 4층. 예, 4층짜리에 이제 원룸을 지으고 원룸이니까 한 7개 정도 빠지겠죠. 그거를 세를 주고 그렇죠. 부지에 예. 따라서 뭐 개수는 네, 7, 다르겠지만. 8개에서 뭐 12, 3개까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건물 네. 세 개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네. 이게 서울 땅값이 비싸잖아요. 예, 그 돈만 있으면 되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드는데 맞습니다. 이분 평범한데. 네네. 근데 보통 이제 주택 사면 주택담보대출 생각하시는데 네. 주택담보대출 요즘 잘 안 나오잖아요. 특히 그렇죠. 주택은 더 안 나오죠. 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했냐. 이제 이분이 사실 직장인이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많지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주택으로 취득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멸실을 한 다음에 토지 상태로 대출을 받으면 토지담보대출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토지 감정가의 80% 가까이 대출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첫 번째 매입한 부지가 뭐 29평에 4억 원대였다고 하는데 이 땅이 자기 자본 1억만 들어가고 3억 원은 토지 대출을 통해서 충당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대출을 적극 활용하면 이제 자기 자본금이 실투가 적어도 이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어쨌든 기존 주인하고 좀 얘기가 됐나 보네요. 그렇죠. 이제 네. 매입할 때 취득하는 시점에 미리 좀 이제 멸실을 멸실시키자. 하는 거죠. 아, 멸실시키겠다. 네. 편법은 아닌가 보네요. 이게 어쨌든. 그렇죠. 합법입니다. 합법으로. 합법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소규모 신축하시는 분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하시고요. 이제 좋아요. 보통은 주택담보대출 외에는 토지대출이 있다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네, 저도 그래서요. 네. 네, 네. 이분이 받은 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토지대출이었다. 토지대출을 받으신 거죠. 자기 자본 현재 1억이에요. 네네. 1억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어쨌든 네. 3억 받아서 이거를 이제 산 거고요. 네, 네. 그다음 건물 세웠잖아요, 이분이. 네, 그 건축비가 그 들어가죠. 건축비는 어디서 나요? 네, 건축비가 4, 5억 원 가량 소요되는데요. 예. 건축 자금 대출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 그 이제 건축 자금 대출로 이제 한 3억 원 가까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또 부족한 돈이 1, 2억 원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시공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충당했다고 합니다. 시공사 대출. 네, 그러니까 건축 행위를 해주는 시공업체가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예, 없잖아요. 이 업체가 아주 영세업체가 아니고 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면 이 건축 자금의 일부를 나중에 정산하는 형태로 이제 이걸 이제 대출인 개념인 거죠. 대출의 개념인 거죠. 네. 나중에 정산하게끔 협의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력이 있는 시공사가 이제 이런 건축 자금 대출의 남은 부분을 이제 건축비 나중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알죠. 이제 요 두 가지로 내 돈 들이지 않고 건축을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송모 씨 같은 경우에는 그 4층짜리 세울 때 건축비를 한 5억 원 정도에 맞췄던 것 같은데 네. 금융권에서 건축자금 대출, 네. 그다음에 그 시공업체 건물을 세우는 대출. 시공사한테 시공사 대출을 받아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입부터 완공까지 한 6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본인 돈은 1억. 네. 그러니까 뭐 부대 비용 세금은 들어가는 거 아니, 그러니까, 감안하셔야겠죠. 네, 어쨌든요. 네네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세웠습니다. 네. 원룸 한 7개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네. 많은 대출의 이자를 네. 이분이 감내를 해야 감내해야 되는 되잖아요. 숙제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가 하나와 네. 원룸 7개가 나오는데 예. 그 원룸 한 칸에 네. 그 이 지역의 전세 그 시세가 1억 5천만 원 가량 된다고 해요. 예. 그러면 7채를 전세로 다 전환했을 경우에 10억이 넘는 전세 보증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내가 대출을 받은 금액이 있으니까 네.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그 대출을 상환하는 겁니다. 일단 한 8억 이상은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액면으로. 예. 그렇죠. 그러면 아. 이제 전세 보증금과 대출을 상환하고 일부가 남을 거 아니에요. 남죠. 그 남는 부분은 이제 기존에 대출 받았던 거에서 전세를 일부 반전세나 월세로 돌린다든지 네.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를 또 금융 비용으로 좀 이제 드리고 네. 금융 대출을 조금 남겨놓는. 그래서 두 채, 세 채를 또 지은 거구나. 네, 남은 자본으로 또 다른 땅을 매입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아, 제가 알겠는데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 구조를 알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걸 혹시 또 야, 이거 봉익임선달 아니야 할 텐데. 왜냐면은 이제 네. 그렇죠. 그 방이랑 세입자들한테 전세를 받아서 그걸로 맞습니다. 8억 가까운 이제 네. 대출은 상환하고 네. 남는 전세를 가지고 또 두 네. 번째 땅 매입 또 네. 시공사 대출 건축 작업 대출 또 해서 세 개를 지었는데 네, 리스크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게 네. 하나의 공실이 터져버리면은 이게 네. 연쇄부도 맞습니다. 아닙니까? 좀 이 공실 파이어하기엔 좀 불안한데. 원룸 건물이라는 게 네. 항상 가장 큰 리스크가 공실이거든요. 예. 근데 이 공실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파트처럼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시장은 아닙니다. 원룸은. 잘 네. 생각해 보시면 직방이나 다방에 가서 찾아보시면 1인 네. 가구 요즘 많으실 텐데 월세를 찾아보잖아요. 원룸을. 네. 월세밖에 없습니다. 거의. 90% 그러니까 수요가 이상이. 풍부하다. 네. 그러니까 전세를 내놓으면 그거는 이제 거의 바로 빠지는 인기 있는 매물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묵직한 목돈을 다 챙길 수가 있다. 전세를. 그렇죠. 왜냐하면 천에 뭐 1,00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에서 뭐 60, 70 보통 이런 식으로 가는데 서울 시내 월세가 네. 대부분 월세고 1인 가구 뭐 직장인이라든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전세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상태니까 네. 이제 좀 역세권에 입지가 좋고 건물이 신축이면 전세 매물이 공실이 날 가능성은 거의 굉장히 낮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실제로 현재도 예. 괜찮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네. 그럼 완공이 되기 전에 세입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답니다. 계약이. 아, 전세로는 물량이 귀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코로나나 경기 네. 침체 같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갑자기 세입자들이 뭐 단체로 공실이 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하실 텐데 네, 그 걱정이 사실 있는데요. 그 원룸 시장이라는 거는 네. 그렇게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아서 경기가 침체된다고 해서 천에 뭐 60 하던 월세가 갑자기 50, 40 내려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전세도 뭐 예를 들어 전세가 1억 5천이다 네. 이러면 이게 뭐 경기가 조금 나빠진다고 해서 갑자기 1억 1억. 2천이 되고 네. 1억이 되고 이렇지 않는다는 거죠. 원룸만의 메커니즘이 있다. 그러니까 뭐 1인 가구가 워낙에 많이 늘고 있고 네. 서울 이제 시내 이게 경기권도 아니고 서울 시내이기 때문에 그만한 수요가 받쳐주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조광현님, 요즘 오래된 단독주택 있는 골목들이 다 3층 건물로 재건축하는 것 같아요. 네, 수익성이 정말 좋아 보인다고 이 하는데. 수익성이 아파트 월세라든지 오피스텔 월세보다 원룸 이제 건물들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수익률이. 오늘이 네. 파이어족은 1인 디벨로퍼입니다. 네. 1인이 다 한 거예요. 네. 네. 1인 시행사를 도전하는데 주의할 점은 있죠. 이거 네, 지금 주의할 점. 이야기로만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제가 저도 해야 이제 될 것 같은데. 짧은 시간 네. 쉽게 이제 구조만 설명을 드리니까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주택들은 입지가 다 다르거든요. 개별 단독주택마다 모양도 다르고 입지도 다르고 시장 수요도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주거지역 용도라든지 주차장 관련 건축법, 일조권 뭐 필요한 상식들을 많이 알고 계셔야 하고요. 또 좋은 입지를 고르기 위해서 이제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지역은 어딘지 위치는 어딘지, 전월세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곳은 어딘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네. 이제 구조만 오늘 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송모 네네. 씨. 자, 짧게요. 주성우님, 저는 주식, 부동산, 코인 다 합치면 20억 가량 되는데요. 파이어 할 수 있나요? 20억 원이면 파이어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왜냐면 그 18억 원, 20억 원 사이 금액으로 파이어 하신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만나봐가지고 사실 수요일에도 이번 주 수요일에도 또 한 번 뵈러 가거든요. 그러나 파사 코너를 꾸준히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주성호님, 이게 현재도 중요하지만 파이프라인 개념 아시죠? 그렇습니다. 네. 자산보다도 파이프라인이. 현금 흐름이라는 거. 네. 저도 이제 많이 배웠죠. 네. 여기까지 파이어 할게요.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신희영 기자였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